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사의 길로 나아가자 진서로입니다. 수능 한국사 3등급을 위한 맞춤형 개념 강의.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선사 시대부터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사 시대부터인데요. 지금 이 페이지에서 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1번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어, 이제 이 선사 시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이 시대를 기억할 때는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이제 요거랑 그 다음에 주로 사용한 도구가 무엇인가, 이거에 중점을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입니다. 이제 이때는 사냥과 채집을 주로 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죠. 사냥과 채집. 그렇다 보니까 이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한 지역에서 계속 동물을 사냥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과일을 따먹고 나무를 캐먹을 텐데, 한 지역에서 그게 계속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먹다 보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동 생활이 된 거고, 이때 이제 따라서 거주하는 곳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동굴 있으면 동굴에서 자고, 없으면 대충 집 하나 지어서 자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굴이나 막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뗀석기. 떼어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디 부딪혀가지고 깨진 그 날카로운 단면을 가지고 다른 걸 자르고 뭐 동물을 사냥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게 이제 뗀석기인데, 이제 대표적인 뗀석기가 주먹도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석기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사진에 주먹도끼가 주어지고, 이제 이때의 생활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뭐 사냥이나 채집을 했다, 이동생활했다, 동굴 및 막집에서 거주했다 중에 하나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는 농경 목축이 시작이 돼요. 농사를 짓게 됐고 가축을 키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옮겨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 생활. 이제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 단위로도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몇몇 가족들이 모여서 부족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부족 단위로. 이제 그리고 집도 뭐 동굴 막집 이런 게 아니라 좀 제대로 이제 땅 골라서 파고 지은 움집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서울 암사동에 신석기 유적지가 있어요. 거기 움집이 있는데 가서 보면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간석기. 자, 구석기 때는 뗀석기였죠. 어디다 이렇게 깨가지고 나타난 단면으로 이제 날카로운 부분 이용해서 뭐 사냥하고 했다 그랬는데, 신석기 때는 간석기. 그러니까 이제 갈았어요. 그러니까 도구도 갈돌, 갈판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아무래도 직접 갈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고 날카롭게 만들 수 있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경 목축하다 보면 수확물이 나올 텐데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릇, 빗살무늬 토기도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단어들 좀 이렇게 한 번씩 쭉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입니다. 자, 청동기 때는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돼요. 신석기 때 했던 농사는 주로 밭농사였고, 청동기는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생산량이 많아집니다. 농사의 효율이 아무래도 좋아졌겠죠. 시대가 진일보했으니까 생산량이 많아지게 되니까 잉여물, 남아도는 수확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심들이 생겨요. 쟤 뭐 좀 많네? 내가 저 좀 어떻게 가져볼까? 해가지고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인간들이. 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계급이 생긴 겁니다. 잘 싸우는 사람, 못 싸우는 사람 계급 생기고, 높은 계급은 또 딴 지역의 높은 계급하고 붙어서 또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군장이라는 이제 최고 계급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거의 이제 한 지역의 지도자죠. 지배자. 이 군장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어서 이제 국가까지 성립하게 됩니다. 이 고조선 뒷장에서 얘기할게요. 이 고인돌은 이 군장의 무덤이에요. 이제 뭐 강화도나 아니면 전라도의 저 고창 지역 이런 데 가면 고인돌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제 아래에 돌 두 개, 위에 이제 큰 돌 하나 이렇게 받쳐놓은 이제 뭐 이런 형태인데, 이 위에 돌이 뭐 어떤 건 100톤이 넘어가는 엄청나게 무거운 돌도 있는데, 이 당시에 뭐 기계가 있었겠습니까? 뭐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저 고인돌 무덤의 주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파형 동검. 이제 악기 비파가 있는데 그 모양을 닮았다 해가지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청동기는 계급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부터 고인돌, 비파형 동검 이렇게 이제 나온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기 시대는 사실 단독으로 출제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철기 시대 때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에 대한 문제를 주로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고조선을 보면 이제 이게 우리나라 역사에 나와 있는 최초의 국가죠. 단군 할아버지께서 이제 세우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은 사실 맞지만 이 단군 왕검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는 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게 직책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데 특히나 단군은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그 이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왕검은 이제 매우 높은 직책을 뜻해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정치적 지배자 이렇게 이제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단어가 붙어 있다는 게 바로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로 따지자면은 뭐 저기 천주교의 저 추기경님 계시잖아요. 뭐 정진석 추기경님 이분이 이제 대통령까지 하시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군 왕검이 1대 단군, 2대 단군, 3대 단군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조선에는 8조의 법이 있었습니다. 8개 조항의 법인데 이제 뭐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든지 아니면은 남에게 해를 입힌 자는 이제 뭐 얼마만큼 해가지고 갚는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개무역. 이제 이 고조선이 주로 이제 그 한반도 북부 만주 지역 이쪽에 있었는데 이제 중국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에 있는 여러 나라들하고 이렇게 중간 지점에서 무역을 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좀 돈을 많이 벌기도 했죠. 그랬다가 기원전 108년에 중국의 한 나라가 침공이 와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들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성장 볼게요. 이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 나라가 이제 거기다가 자기들의 군현을 설치하지만 그게 금방 약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그 지역에 세워지게 됩니다. 뭐 대충 여기 중국 이거 산동반도, 그 다음에 여기 유동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거 우리 한반도 그림 잘 못 그리죠. 자, 여기에 이제 압록강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압록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 근처에가 이제 고구려, 그 저 위에가 부여, 그 다음에 이쪽에 옥저, 그 다음에 이 아래 강원도 지역이가 동해.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삼안이라고 불리는 마한, 변한, 진안 이렇게 있습니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옥저나 동해 같은 경우에는 군장국가, 그리고 이제 지배한 사람을 이제 읍군 삼노, 이 군장들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한, 진안, 변한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를 지배했던 사람들을, 그 군장들을 신지 혹은 읍차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제 뭐 이 단어들까지 뭐 시험에서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연맹왕국. 이제 이 연맹왕국은 아무래도 이제 좀 힘이 강한 군장들을 갖다가 이렇게 여러 연맹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왕권이 뭐 나라 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그 군장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연맹을 맺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요 만주의 두 나라 부여와 고구려인데 이들이 왜 이렇게 연맹을 맺었냐면 요 옆에가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외교를 할 수도 있고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교를 하려면 아무래도 좀 상징성이 높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는 명령 체계가 일원화가 될 필요가 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여러 집단의 대표만으로는 이제 뭐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왕 같은 존재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연맹을 해서 왕이 한 명씩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제가라고 불러요. 네 개의 가, 이게 이제 대표들을 말하는 거죠. 말, 소, 개, 돼지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어 있는 네 개의 가 대표들이 이제
각각 자신의 영역, 사출도를 관장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압록강 근처, 요 이북에 졸본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주몽, 동명왕이죠. 옛날에 드라마도 나왔죠. 주몽이 이제 건국을 했고, 이분이 이제 부여 사람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부여랑 고구려는 풍습이 거의 비슷합니다. 왕과 가의 오부연맹, 이게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한 회의를 가리켜서 제가회의,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백제나 신라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연맹왕국으로 발전을 해요. 이제 한강 유역, 이제 백제는 한강에서 건국이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한의 다른 소국들을 제압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 이제 더불어서 더 크게 성장해서 나중에는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신라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이제 경주나 낙동강 유역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진안 지역에 있던 소국들을 복속을 시키면서 이제 나라가 커져요. 이제 여기는 특이하게 박씨, 석씨, 김씨, 이제 뭐 박혁거세, 석탈해, 김알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각각의 성씨의 시조인데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왕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야는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이제 가야 연맹은 이제 뭐 다른 군장 국가랑 다르게 이제 금방 멸망하지 않았고 이제 연맹 왕국 체계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합니다. 변한 지역의 소국을 통합을 해요. 그러니까 변한 지역이 가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 가야가 뭐 금관가야도 있고 대가야, 뭐 아라가야 같은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연맹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연맹 왕국 체제를 유지하는데 다만 5세기 들어서 고구려에 광개토 대왕이 보낸 군대의 공격으로 금관가야가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이 금관가야가 한반도 제일 남쪽, 지금 경남 김해 쪽이에요. 여기 있었는데 아니, 저 위에 있던 고구려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려왔냐라는 게 이 당시에 신라에서는 일본 이제 외 침략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의 당시 왕 내물 마립간이 고구려 광개토 대왕한테 군대 보내주십시오. 이 왜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광개토 대왕이 오케이하고 군대를 5만이나 파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왜군들이 일본군들이 금관가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금관가야랑 이제 일본이 당시에 친했으니까. 그리고 이 가야 지역에 외국인들, 일본인들이 특히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군이 금관가야로 도망가니까 이 고구려 군대가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관가야가 이때 쇠퇴를 하게 되고 이제 연맹의 중심체도 대가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흐름이 이어졌다가 6세기 들어서 이제 버풍왕이 금관가야를 병합하고 그 다음에 진흥왕이 대가야를 병합하면서 이때 이제 가야 연맹이 완전히 끝나게 되죠. 사실 이제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시대에 가야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가야는 그 중앙 집권적인 고대 국가 형태로는 못 가고 연맹 왕국 단계로 이제 6세기까지 유지됐던 나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전부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 이제 오늘 나왔던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중에서 분명히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제 구석기는 이동 생활을 했고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했다. 그리고 뗀석기를 사용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발전을 하겠죠. 아무래도 신석기는 정착 생활을 했고 움집에서 거주하고 그다음에 간석기를 사용했고 빗살무늬 토기를 그릇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전부 다 키워드니까 이렇게 같은 흐름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청동기는 계급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평등사회였어요. 계급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군장이 출현하고 그들의 무덤이 고인돌. 그 다음에 이제 더불어서 비파형 동검까지는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에 이어서 나온 나라들 중에서는 이제 두 나라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부여의 경우에는 연맹왕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같은 이런 네 개의 대표 가들이 이제 사출도를 관장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야 같은 경우에는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었다가 고구려로 인해서 금관가야가 쇠퇴하면서 대가야 중심으로 이제 연맹의 중심이 바뀌었다 정도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버풍왕, 진흥왕 그 멸망 그 얘기는 신라시대 가가지고 말씀드리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핵심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가지고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면 맞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